할게요. 함수의 이름은 x의 위치로, 함수의 이름은 x의 위치로 말한다고 했어요. 그럼 삼각함수는 x가 어디 있을까? 왜 웃어? 삼각에 있는 걸까요? 삼각? 너 왜 웃어? 너 왜 코로 웃냐? 너는 왜 웃을 때마다 코로 웃는 거야? 삼각 함수하기 전에 삼각비 기억나세요? 삼각비 중학교 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여기는 삼각비. 중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를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삼각비라는 거 좋아해요?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중학교 때 삼각비를 하려면 무조건 무슨 삼각형에서 스타트했어? 직각삼각형. 거기까지는 기억나요? 감사해요. 직각삼각형에서 시작을 했어요. 직각삼각형에서 이 변의 이름 기억나요? 여기? 이건 기억날걸? 저기요? 이건 기억나요. 여기가 직각이에요. 무슨 변? 빗변. 야, 이건 알잖아. 빗변. 요 정도는 알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밑변. 틀렸습니다. 밑에 있다고 밑변이 아니에요. 어떤 각을 하나 줘야 그 각을 기준으로 빗변이 아닌 애를 밑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럼 얘는 뭐예요? 높이 이렇게 되는 거죠. 밑변, 높이, 빗변. 요게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이름을 말하는 거야. 중학교 때 거부터 지금 복습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삼각비라는 게 뭐냐면 직각삼각형 안에서 각도를 변의 길이의 비로 나타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기를 세타라고 딱 잡았을 때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어요. 삼각비. 뭐뭐뭐 배웠지? 사인 세타. 그 정도도 기억 안 나시는 건 아니죠?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배웠어요. 이거 말하기 힘드니까 A, B, C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사인 세타 어떻게 됩니까? C분의 B 이렇게 되죠. 코사인 세타. C분의 A, 탄젠트 세타. A분의 B 이렇게 됩니다. 맞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요게 다. 거기에서 우리가 직각삼각형 중에서 특별하게 변의 B를 알고 있는 거 딱 두 가지를 배워요. 첫 번째, 정삼각형에서 반을 쪼갠 60도, 30도 요렇게 이루어진 요 직각삼각형은 우리는 특별히 비율을 배웁니다. 몇 대 몇 대면? 2대 1대 루트 3. 하나 더 배워요. 45도, 45도로 이루어진 거. 45도, 45도.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직각삼각형이고 각도도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다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30도, 45도, 60도에 대해서 읽어낼 수 있고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됩니다. 잘 모르시면 이걸 보고 읽고 숙지가 돼야 돼요. 이제부터는. 갑시다. 사인 30도 몇이에요? 2분의 1입니다. 사인 30도. 잘 모르시겠으면 30도 2분의 1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고요. 얘는요? 2분의 루트 3입니다. 사인은 점점 커져요.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 반대예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탄젠트는요? 루트 3분의 1, 1, 루트 3. 점점점 커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얘 점점 커지고 얘 점점 줄어들고요. 얘는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삼각비 전체예요. 이걸 한 몇 달 동안 배웠을걸요? 중3 동안? 중3 동안 삼각비 한 달은 배웠을 거예요. 이 삼각비 한 단원을. 요걸 기본으로 중학교 때 배운 이 삼각비를 기본으로 저희가 고등학교 판으로 넘어오면서 삼각 함수라는 걸 하겠다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탄젠트라는 걸 배웠는데 삼각 함수라고 이름이 붙었으면 x라는 애는 삼각 B 안에 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어디에 x가 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x가 들어가는 상황. 그 상황을 보겠다. 이게 삼각 함수입니다. 되셨죠? 이게 스타트예요. 그렇다면 요 x는 무슨 자리에 들어가는 거냐면 각도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각도 자리에 x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 x라는 값이 만약에 뭐 30도 이런 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30도 같은 거. 그럼 내가 만약에 sin y equal sin x라는 이런 함수가 있었는데 그럼 얘는 선생님 x 자리에 각도니까 30도 이렇게 들어가면 y는 몇 도예요? sin 30도.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아직 얘의 그래프를 그리진 못하지만 얘를 그래프상에 나타낼 거란 말이지. 결론적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겠죠? 그 정도 유추되죠?
그리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찍어줘야 되냐면 30도, 2분의 1을 찍어줘야 돼요. 맞지? 왜냐면 x, y를 찍어줘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30도가 몇인데? 그쵸? 이 30도라는 애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는데? 얘가 30이야?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각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삼각함수는 시작을 못하고 아직은. 그래서 이 각도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게 이 단원의 스타트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는 스타트할 때 첫 번째 뭘 할 거냐? 선생님, 각도를요. 얘는 도라는 단위를 쓰고 있는데 이 도라는 단위가 실수가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걸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각을 실수로 바꿔줄 거예요. 각의 실수화. 요걸 먼저 할 거예요. 괜찮아요? 이유 아시겠죠? 왜 내가 이런 걸 하는지. 그래프에 나타내기 위해서요. 도대체 얘와 얘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건데? 얘가 30이냐? 30도는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각의 실수화 한 다음에 뭘 할 거냐? 각이 사실 30도랑 45도랑 60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각이 사실 우리 각도기로 보면 200도도 있고요. 120도도 있어요. 그래서 각을 좀 확장해 보자. 우리 각을 확장해 보자. 왜냐면 그래프로 나타낼 거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각이 한 2만 정도 됐을 때도 얘가 몇인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각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삼각함수는 그래서 어떻게 정의되는데? 삼각함수를 정의할 거예요. 정의할 겁니다. 정의할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할 내용이에요. 이 세 가지. 됐죠? 자, 정리되셔야 돼요. 삼각함수, x가 어디에 있다? 삼각 B, 그 각도 자리에 있다. 근데 그 각도라는 애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각도를 그릴 때 우리는 도라는 단위를 쓰면 몇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각을 뭐 한다? 실수화할 것이다. 각을 우리 단위를 좀 바꿔보자. 두 번째, 그리고 그 각을 확장해 볼 것이며 세 번째, 각이 확장됐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어떻게 볼 것인지 정의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오늘의 목표입니다. 되셨죠? 오늘 삼각함수 정의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래프까지 그리면 땡큐고 아님 말고. 자, 가봅시다. 자, 1번. 각의 실수화부터 가겠습니다. 각의 실수화. 자, 일단 저희가 여태까지 각도라는 걸 표현할 때 어떤 단위를 썼냐면 도라는 단위를 썼어요. 도. 이 도라는 단위를 쓰는 걸 우리는 어차피 말하는 법이잖아요. 우리끼리의 약속이잖아. 이걸 저희 뭐라고 했냐면 60분법이라고 해요. 60분법이라고 해요.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도라는 단위를 썼다. 근데 나는 이걸 실수로 바꾸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실수로 바꿀 때 저희는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호도법이라는 말을 합니다. 호도법. 호도법.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어쨌든 결과가 뭐가 되냐? 실수가 된다. 라는 게 포인트고요. 얘는 단위는 뭐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그건 생략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실수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도라는 애가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각이라는 건 하나와 하나의 반직선이 모여서 만드는 걸 우리는 각도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도 도형입니다. 이걸 우리가 같은 길이로 잘라서 둘을 같은 길이로 잘라서 이렇게 만들면 얘의 모양을 뭐라고 하지?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부채꼴. 용어 얘들아. 용어. 부채꼴에서 요거의 길이는 뭐라고 해요? 반지름. 요 정도 알잖아. 반지름. 요거는 각도라고 하고요. 얘의 이름은 뭐라고 해요? 호야 현이야. 호입니다. 얘가 호고 호현. 맞죠?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호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호도법은 무슨 뜻이냐면 이 각도를 뭐와 뭐의 비율로 표현하기로 했냐? 얘와 얘의 비율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얘와 얘의 비율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를 보통 뭐라고 하냐? R이라고 하고요. 호의 길이를 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얘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타를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냐? 얘와 얘의 비율 R분의 L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알겠지? 약속한 거야. 그렇다면 우리 한번 원 그려봅시다. 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반지름 몇으로 한번 해볼까? 반지름 1 할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 1이라고 할게요. 1이라고 되어 있고 몇 도 정도 한번 잘라볼까?
네 마음대로 잘라봐. 몇 도 잘라볼까? 50도 그거 너무 좀 별로예요. 죄송해요. 네 마음대로 자르면 안 되겠어요. 좀 예쁘게 잘라봐. 예쁘게. 미안해. 몇 도 자를까? 어차피 네 마음대로 자를 거 그냥 네가 잘라 이런 거지. 알았어. 120도. 120도 한번 잘라볼게요. 120도. 자, 간다. 그러면 지금 나는 이 각도 120도라는 애를 호도법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뭐와 뭐의 비율로 쓰기로 했냐?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 괜찮아요? 반지름 몇이야? 1. 이 정도는 좀 제가 쉽게 줬어요. 그러면 여기의 길이 어떻게 구하지 우리? 전체에서 잘린 만큼 가시면 되잖아요. 이 전체 길이는 몇이야? 파이야 2파이야. 야 파이야 2파이야. 2파이 아니죠? 2파이예요 2파이. 2파이에서 3분의 1만큼 잘렸습니다. 그럼 얘 몇이야?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아 선생님 120도는요 3분의 2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한 번 더 해볼게요. 반지름을 한번 바꿔볼까요? 2 갑시다. 2. 쉽게 가볼게요. 일직선. 여기 몇 도? 180도. 오케이. 180도는 몇 분의? 2분의. 전체는 4파이죠. 근데 나는 여기 호의 길이만 몇이야?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180도는 파이라고 표현하기로 한 거예요. 오케이? 도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도가 사라지고 얘는 뭐가 됐냐면 실수가 된 거예요. 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뭐랑 뭐가 똑같냐면 180도와 파이는 똑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무조건 다 바꿀 수 있어요. 각도. 180도와 파이는 똑같습니다. 얘들아, 파이 대충 몇이야? 3.14예요. 180도는 대략적으로 3.14라고요. 얘를 실수하면 3.14라는 값이 대략적으로 나온다. 이걸 하는 이유는 그래프 그리려고 인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 근데 이거 자유자재로 돼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 도라는 거 안 쓸 거예요. 요 파이로 다 바꿀 거야. 그래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 그때 지수로고도 연습했던 거 기억나지? 그게 되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되게 큰 힘이 돼요, 여러분들. 자, 가볼게요. 파이는 180도예요. 30도는? 몇 분의 파이? 6분의 파이. 기억하셔야 돼요. 4분의 파이는? 45도. 빠르게 가야 돼. 3분의 2 파이는? 120도. 180도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 어려워. 135도는요? 4분의 3파이. 180도에서 45도를 뺐다. 파이 빼기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맞지? 4분의 5파이. 180도 더하기 45도.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빠르니? 3분의 4파이. 240.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치? 계속 파이를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파이를 기준으로. 또 뭐가 있을까? 똑같은 것 같은데? 300도. 오케이, 300도. 빠르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선생님 도라는 애를 실수화했습니다. 파이와 180도는 똑같다는 걸 기억하시면 빨리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길이를 다 호도법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뭘 할 거냐면 호의 길이를 구하는 걸 도로 풀었던 걸 다 호도법으로 바꿔줄 거고요. 부채꼴의 넓이 구했던 것도 다 호도법으로 바꿔줄 거예요. 호의 길이 원래 어떻게 구했지? 호의 길이? 호도법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호의 길이 어떻게 구했어요? 아까 우리 많이 구했잖아요. 그쵸? 원래 이 전체에서 2파이 r 여기에서 뭘 곱해줬죠? 전체분의 360도분의 세타 이 각도를 써준 거죠. 맞지? 그러면 요것만 호도법으로 바뀌면 되는 거야. 360도는 몇 파이?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얘는 2파이 지워지면 호의 길이는 어떻게 풀면 끝나냐? r 세타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되셨죠? 물론 여기서 넘겨서 봐도 되지만 우리가 원래 알던 걸로 가보자고요.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했었어요?
원래?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에서 어떻게 했냐면 전체 360도분의 각도에 해당하는 거 비율로 봤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거 2파이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파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된다까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가계 실수합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고 새롭게 나온 식 왜 이렇게 나왔는지 파악하시면서 필기 여기서부터 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4번은 사실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평소에 나오는 각도를 막 준 게 아니라 그냥 막 진짜 계산만 더럽게 준 문제라 좋은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파이가 180도라는 것만 기억하셔서 대입해서 풀면 기억, 디귿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5번 한번 가봅시다. 5번. 자,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넓이가 24파이인 부채꼴의 넓이의 아니네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를 각각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거 배웠어요.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세타가 된다.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 된다.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된다. 요걸 이용해서 우리는 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6이래요. r이 6이네요. 그리고 넓이가 24파이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넣으면 우린 분명히 세타를 얻을 수 있겠네. 세타를 얻으면 중심각의 크기고 그걸 얻으면 당연히 호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겠죠. 바로 가봅시다. 그러면 24파이는 2분의 1 곱하기 36 세타. 지워지고요. 18 이렇게 되고요. 6으로 나눕시다. 6으로 나누면 4, 3. 세타는 3분의 4파이 이렇게 됩니다. 도로 바꾸면 몇 도? 감이 와야 돼요. 몇 도?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입니다. 240도. 됐죠? 얘는 대충 240도에 해당하는 거구나. 이때 중심각의 크기 알았으니까 나는 호의 길이도 얻어야 돼요. 호의 길이 L은 L이라고 보통 쓰거든요. R 세타. 6 곱하기 세타. 240도. 3분의 4파이 하시면 8파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되셨죠? 안 어렵죠? L은 R 세타,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하시면 끝이 납니다. 6번 한번 가보시죠. 6번 가봅시다.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별거 없어요. 얘 지금 뭐 새로운 거 나와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최대 최소의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 뿐입니다. 보시면 둘레의 길이가 10인 부채꼴 넓이가 있대요. 부채꼴 가운데 넓이가 최대래요.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무조건 고정이에요. 둘레의 길이라고 말하려면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다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의 길이를 R이라고 잡으면 얘를 알기 위해선 여기 각도만 알면 끝입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는 R 세타가 될 거고 확실한 건 2R 플러스 R 세타는 10 이렇게 됩니다. 고정이에요. 얘는 정확하게 이 식을 만족합니다. R과 세타가 아무리 변해도 얘는 변하면 안 돼요.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 상황에서 넓이가 최대일 때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넓이가 최대일 때.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부채꼴의 넓이. 여기 R도 있고 세타도 있어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얘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대요. 최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문자가 2개입니다. 맞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저 문자를 줄일게요. 문자 얘 이용해서 줄일 수 있지 않아요? 어떻게? R 세타는 10-2R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2분의 1 R 세타 이렇게 바꿔도 아무 상관없죠. 그러면 여기를 10-2R로 바꿔주면 얘는 2분의 1 R 곱하기 10-2R R에 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인 상황이에요. 최대가 될 때의 R을 찾아달랍니다. 그래서 요때의 R을 찾아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되셨죠? 얘는 뭐 호나 부채꼴의 뭐 넓이나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였어요. 식 하나 세우는 거 거기서 요거 쓰인 거 땡입니다. 되셨죠? 요거 표시 좀 해주세요. 뭐 요게 가장 어려운 정도인 것 같은데요. 호와 부채꼴 얘기했을 때 질문? 굿. 안 어렵죠? 지금까지 어려워요? 안 어렵지?
대화 안 할 거야 또? 또 시작했어? 자, 각이라는 걸 공부하는데 우리가 오늘 3가지만 하고 끝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뭐 했습니까? 각의 실수와 두 번째 뭐 한다고 했지? 각을 확장시키겠다. 각을 확장시킬 거예요. 각을 확장시키는 얘기하고 쉴게요. 자, 각도라는 건 도형입니다. 그래서 각도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반직선 2개가 이루고 있는 크기를 각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반직선이 둘 다 움직이면 각이 계속 변하잖아. 그래서 저희가 뭘 만드냐면 하나의 직선은 고정으로 만듭니다. 처음 시작하는 선이라고 해서 시초선이라고 해요. 시초선. 얘는 고정을 해놓고선 여길 기준으로 반직선이 돌 거예요. 막 돌 거야. 그럼 각도가 생성되지 않을까? 맞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걸 플러스라고 하고 얘를 플러스라고 하면 얘를 마이너스라고 하자. 라고 했을 때 어떤 애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얘는 움직여요. 얘는 움직이는 애야. 근데 얘가 여기서 딱 멈춘 거야. 그 움직이는 애의 용어는 일단 동경입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초선과 동경이 만드는 요걸 각도라고 하는데 얘가 30도였다고 쳐봐. 요 각도가. 그럼 걔가 자, 잘 봐. 올라가서 요렇게 30도에서 멈췄을 수도 있고 얘가 돌다가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서 멈췄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걔한테 똑같이 30도라고 주진 않을 거 아니야. 왜? 올라가는 걸 플러스라고 했다면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왔으면 걔는 몇 도라고 할 거냐면 390도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림상으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또 이렇게 쓰면 제가 계산 계속 해야 되니까 360도 더하기 30도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없고요. 그럼 이걸 저 이렇게 가도 돼. 거꾸로 돈 다음에 이렇게 갔다라고 말해도 돼요. 마이너스 360도 한 다음에 30도 갔다라고 생각해도 아무 상관없고요. 한 5바퀴 돌까요? 5바퀴 돌고 30도 갔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각도가 하나가 정의되어 있을 때 선생님 얘는요 하나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화된 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나 도 안 쓴다며. 도 안 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 파이로 바꿀 거야. 호도법으로. 얘 몇 파이? 30도. 6분의 파이입니다.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쓰는 거야?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라고 쓰는 거예요. 얘는요?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얘는 10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지? 그러면 어떤 각도 하나가 주어져 있어. 세타라는 애가 주어져 있어. 걔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가 아니다. 세타라는 애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선생님 한 바퀴를 돌았을 수도 있고 5바퀴를 반대로 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바퀴는 우리는 2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파이 곱하기 n 플러스 세타라고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단 여기에서 n 자리에는 무조건 정수가 들어가야 돼요. 정확하게 한 바퀴, 2바퀴 이렇게 돌아야 똑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이걸 저희는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의 표현법은 단 하나가 아니다. 이러면 우리 각 다 확장된 거예요. 그냥 2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2만도 막 이런 거. 2만 파이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요거 안에서 다 표현될 거니까. 그걸 우리는 좌표 평면으로 옮깁니다. 좌표 평면. 왜 외우는 거야? 좌표 평면으로 이렇게 옮길 거예요. 시초선을 뭘로 그냥 설정할 거냐? 요쪽.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설정할게요. 그러면 동경은 계속 이렇게 돌 거 아니야. 그 동경은 무조건 어디 위에 있을 거냐? 여기 위에 남는다라고 얘기해도 돼요. 물론 축 위에 남을 수도 있지만 그건 빼고 얘기할게요. 그럼 여기에 남았을 때 우리는 무슨 각이라고 하냐면 제1사분면의 각이라고 해요. 괜찮아요? 어렵지 않죠? 얘가 이렇게 남았어. 그럼 1사분면의 각은 그 세타라는 애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맞아요? 땡. 어떻게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한 바퀴 돌아오면 어떡할 거야? 2바퀴 맞아? 응. 돌아오면 어떡할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2파이부터 2분의 5파이 이렇게 말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도 써줘야 되냐? 선생님 2파이 곱하기 n 플러스 0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2파이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얘를 잊으시면 각도를 표현하지 못한 거예요. 확장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현재.
단 물론 n은 정수. 요걸 만족시켜야 되는 거. 괜찮아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요. 틀린 거라고. 확장됐으니까. 그럼 2, 4분면의 각은 세타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 일단 그걸로 해. 너네가 원래 알고 있는 걸로 해. 90도에서 180도 사이. 맞죠? 그럼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 근데 걔가 몇 바퀴를 돌아왔을지 몰라. 그게 2n 파이라고요. 2n 파이. 그래서 얘는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2n 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쓰면 되죠. 3, 4분면의 각도 표현할 수 있고요. 4, 4분면의 각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죠, 이거? 요게 각도를 확장한 결과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알았으면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3000도 이렇게 문제에 나온 거야. 그럼 얘가 몇 사분면에 존재하는지 너는 판단할 수만 있으면 각이 머릿속에서 다 확장된 거예요. 물어봅시다. 마이너스 60도 몇 사분면의 각이에요? 마이너스 60도. 위로가 내려가? 내려가요. 60도? 아, 60도가 내려갔구나. 4, 4분면의 각. 요거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00도. 어려워요? 360을 더하세요. 60도입니다. 1, 4분면의 각입니다. 됐죠? 그것만 하실 수 있으면 각이 모두 다 확장된 겁니다. 필기하세요. 필기하세요. 필기. 자, 보시면 2번 한번 가볼게요. 2번. 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이래요. 3, 4분면에 있구나. 상상되시죠? 아, 너 왜 웃어? 3, 4분면에 있구나. 3, 4분면에 있대요. 세타가 3, 4분면에 있구나. 아, 뭐 이런 상황인가 봐. 시초선, 동경, 뭐 이런 상황인가 봐요. 그때 2분의 세타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야. 그림으로 풀지 마시고 우리 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세타가 3, 4분면이래. 그럼 세타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겁니까? 파이와 2분의 3파이. 수업 못 들은 거야. 파이와 2분의 3파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지. 2n 파이 플러스 여기 2n 파이. 서술형 나오면 단 n은 정수. 괜찮죠? 다 이해되시죠? 아, 그럼 여기에서 세타라는 애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나는 관심 있는 게 2분의 세타예요. 각항을 뭘로 나눠줘? 2로 나눠줍시다. 2로 나눠주면 n 파이 플러스 파이는 2분의 세타고요. 2로 나누면 n 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 얘도 마찬가지. n은 정수일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판단해줘야 돼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넣어보는 거야. 넣어보는 거야. 넣어보는 거야. n에다가 정수를 넣어보는 거예요. n에다가 정수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n에다가 정수 뭐 넣어볼 거야? 아무거나 넣어봐요. 0 넣어볼게요. 0. 0이 제일 쉬우니까. 0 넣으면 저 왜 저러는 거야? 2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 요 사이에 있습니다. 얘 몇 사분면? 몇 사분면?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몇 도야? 90도. 90도. 4분의 3파이. 135도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괜찮아? 또. 모르잖아. n에다가 1 넣어봅시다. n에다가 1 넣으면 얘는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예요. 그럼 얘는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여기서부터 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 한 여기까지네요. 그러면 요렇게 되네요. 그럼 얘는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 얘는 2사분면. 얘는요 2사분면에 존재하고 얘는 4사분면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넣어볼게요. 하나 더 넣으면 n에다가 2 넣으면 얘는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2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보지 않아도 얘와 얘는 똑같아야 돼요. 왜냐? 2파이가 더해졌으니까. 그럼 분명히 계속 똑같은 게 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둬야 돼요. 선생님, 그래서 2분의 세타가 있을 수 있는 건 2, 4분면과 4, 4분면입니다. 답은 2, 4 이렇게 내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일반 각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가봅시다. 마지막 제가 1번 하나 풀고 여러분들이 3번 하나 시키고 제가 끝내드릴게요. 죄송해요. 3번에 3개가 있네요. 자, 1번 하나 풀고 3번 하나 풀리고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서로 반대일 때 세타의 값을 구해달래요.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그림 그리세요. 그림.
어떤 상황인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림 그리세요. 자, 그리는 거야. 세타는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이다 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무조건 몇 사분면? 2사분면. 세타라는 애는 한 요런 데 있는 거야. 나도 정확하게 몰라. 요만큼이 세타입니다. 그치? 그런데 세타라는 애를 딱 표시하고 나니까 6세타는 일직선상에 있는데 방향이 서로 반대래요. 그럼 저 6세타라는 애는 요렇게 생겼을 거야. 맞죠? 그럼 6세타 어디다 표현해야 되냐? 무조건 시초선 여기에요, 여러분들. 요만큼이 6세타인 거예요. 괜찮아? 여기서부터 스타트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6세타면 우리는 여기에서 식 하나를 만들어내야 돼요.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식 하나가 만들어지냐? 선생님, 얘네는요. 빼면 몇 도다? 180도다. 호도법으로 말하면 파이다.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할 거냐? 6세타 마이너스 세타는 파입니다. 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땡. 틀렸죠? 한 바퀴 돌아서 왔어? 두 바퀴 돌아서 왔어?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일반각으로. 무조건 일반각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파이 같은 건 없어요. 이제부터 파이 같은 거 없어. 만약에 뺐는데 180도요처럼 보여도 걔는 파이 플러스 2n 파이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각이 확장됐기 때문에. 낚이면 안 돼. 180도처럼 보여도 걔가 한 바퀴 돌아서 180도였는지 반대로 돌아서 180도였는지 나는 모른다고. 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 얘는 6세타 마이너스 세타는 파이 플러스 2n 파이.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단 n은 정수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됐죠? 그러면 얘는 5세타는 2n 플러스 1 파이가 되고요. 그럼 나는 n을 잘 결정해 줘야 되는데 정수를 문제에서 이 범위를 줬어요. 세타라는 애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래. 그러면 세타는 5분의 2n 플러스 1 파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원래는 모든 정수가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세타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한정이 됩니다. 맞죠? 왜? 얘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 n은 한정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넣어주시면 답이 된다. 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뭐 하셔야 되냐? 그림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각도를 표현하세요. 각도 그림을 그리세요. 그런 다음에 뭐 하셔야 되냐? 그 각도를 더하거나 뺐을 때 분명히 우리가 아는 각도가 나올 거예요. 파이나 뭐 2분의 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더하거나 뺐을 때. 근데 이 각도를 표현할 때 일반 각으로 표시해 주셔야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다. 그 다음 마지막 범위 확인해서 정수를 잘 넣어줘라. 까지가 됩니다. 오케이. 질문. 뭔가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죠? 질문하세요. 네. 문제에서 네.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게 뭔 얘기예요? 아, 이런 거예요. 시초선은 움직일 수 없고요. 시초선을 움직일 수 없어. 근데 세타라는 애가 여기 위에 있어요. 그러면 사실 동경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돈 거기 때문에 화살표가 이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6세타를 나타내는 애도 이게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방향이 반대래.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얘랑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여라 라는 뜻은 얘랑 일직선이면서 방향이 반대인 이런 각도를 나타내고 있다. 6세타가. 또 질문. 왜 웃는 거야? 2번 한번 가봅시다. 2번. 자, 맨 처음에 제가 뭐 하라 그랬죠? 그림 그리라고 했어요. 그림. 자, 2번에서 세타라는 애가 일단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2, 4분면에 있는 각도예요. 세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세타랑 10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래요. X축에 대해서.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세타가 10세타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요만큼이 10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요? 자, 물어볼게. 1번처럼
세타와 10세타의 차이를 보면 차이 몇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둘의 관계를 볼 때는 합 또는 차를 보라고 했어요. 잘 봐. 뺀 건 잘 모르겠지만 더하면 어떻게 될까? 더하면. 얘 더하기 얘를 하는 거죠. 그럼 이 하얀색은 어디랑 똑같을 거냐면 여기랑 똑같을 거라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결론 둘을 더하면 세타 더하기 10세타를 하면요. 10세타 더하기 세타. 요만큼이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그럼 얘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0? 2n 파이 이렇게 쓰셔야죠. 단 n은 정수 이렇게. 되셨죠? 그러면 얘는 11세타는 2n 파이 이렇게 될 거고요. 세타의 범위에 따라서 나는 n을 결정해 줘야 되니까 세타는 11분의 2n 파이. 걔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 n을 결정해 줘야 돼요. 통분할게요. 쉽게, 보기 쉽게. 그럼 얘는 22분의 11파이고요. 얘는 22분의 4n파이고요. 얘는 22분의 22파이가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정수 n을 잘 결정하자고요. n, 뭐뭐뭐 들어갈 수 있어요? 11과 22 사이. 3, 4, 5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이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n이 3, 4, 5 3개이기 때문에. 그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니? 세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세타는 3, 4, 5를 넣은 3개의 답. 11분의 6파이, 11분의 8파이, 11분의 10파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으시죠?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그림 그리고 식 합이나 차 보시고 그런 다음에 범위 확인하시고 다시 넣으시고 요렇게. 괜찮죠? 요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